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데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숲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 같은 요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일 것 같고요. 뭔가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요 숲 모양, 예,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참호를 막 파놨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 위성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 여기 주변에 참호를 막 파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맞아 보입니다. 네, 뭔가가 터지고 있는데요. 설명에는 파브가 터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남북을 맞추면 여기는 어디냐면요. 자포리자에 있는 이 바신니브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요 장소에 러시아의 파브가 떨어지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폭행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자포리자주 바시노프카 마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제65 독립여단의 방공 시스템을 상대로 파브 500이 사격하는 모습. 콘스탄티노프카시 인근 흑댐에 설치된 파브 3000. 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이거 자포리자에 있는 그 어느 흙으로 덮어 있는 그 참호, 그 거기다가 뭔가를 떨어뜨렸다, 파브를 떨어뜨렸다, 그런 것입니다.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네, 쿠피안스크 부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파란 거, 요즘에 이런 파란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승리하고 있나요? 침략자 러시아를 물리쳤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부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또 이렇게 파란 거 두 군데 나오고 있죠. 아, 여기 세 군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파란 거는 빗금을 안 치는 것일까? 러시아군이 들어갔을 때는 그냥 침투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면 이거는 회복인가? 이상합니다. 예, 좀 기준이 뒤죽박죽이에요. 자,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예,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그리고 굴리아이폴레에 변화가 없고, 자, 포로자에 변화가 없고. 근데 사실은 지금 군데 변화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그 깃발, 러시아군이 깃발 흔들고 하는 영상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점령 아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못 믿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대충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지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딱 색깔 구별이 정확히 하얗고 빨갛고 이렇게 돼서 보기가 좋잖아요. 이쁘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친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지난 나흘 동안 작전 초기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콘스탄티노프카의 활공 유도 키트 공중 폭격을 퍼부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러시아군이 도시 침투와 측면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보급로를 차단하고 수비대를 완전히 고립시킨 후 도시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하려는 시도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우크라이나가 되찾고 있는데 세 군데나 파란 게 나왔는데 이거 뭐야? 아니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또 네 군데인데? 헐. 북부 부대가 카르코프 지역의 차이코프카 마을을 해방시켰습니다. 북부 사령군 여기 또 어디냐면은요. 여기는 또 볼찬스크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인데 노랗게 그냥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 색깔이 노랗잖아요. 이 노란 이유는 영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상이 나와도 저렇게 노랗게 빨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엔간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여기? 예, 여기 영상 나왔는데도 빗금 쳐주고 있어요. 아니야, 잠깐 침투해서 영상만 찍고 도망간 거니? 그러면 여기는 잠깐 침투해서 영상만 찍고 도망간 거 아님? 네, 그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새로운 브리핑에서 다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어디 세 곳을 해방시켰는데 문제는 여기 우크라이나군 지난 한 주 동안 서부그룹의 작전 책임 지역에서 770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도에 파란색 칠하려고 770명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또 700명, 또 다른 데서 300명, 그리고 또 990명, 네, 그래서 2080명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에다 이렇게 파랗게 칠하려고 예? 한 3천 명 죽은 거예요. 이런 거 군데군데 며칠 이제 오늘 이만큼만 나온 게 아니라 며칠 계속 나왔거든요. 이 퍼런 게. 그게 뭐예요? 예, 사람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익일까요? 예? 지도에 이렇게 우리가 파란 거 나왔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 미디어 선전하려고 사람을 갈아놓고 있는 거랑 러시아는 몰라.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고 파란 거 좀 나무 어때? 우리는 적군을 고기 분쇄기에 갈고 있어. 이거랑 어느 게 이익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도의 함정이에요. 지도에는 사상자가 안 나오잖아요. 예? 장비 파괴된 개수도 안 나오고. 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에다가 그 RPG 계열의 그 화염 방사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열압력탄 같습니다. 개인용 어깨에 메고 쏘는 열압력탄이거든요. 그거를 달아갖고 이제 그거 배에 그 드론을 보내고 있대요. 우크라이나 측은 다양한 목적으로 무인 보트를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슈멜로 알려진 휴대용 화염 밤사기를 무인 보트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보트는 헤르손 지역의 킨브론사주에 있는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FPV 드론을 탑재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화염 방사기와 무인 보트를 결합한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게 요 뒤에 요거 이게 어깨에다가 메고 쏘는 RPG 계열인데 여기에 열압력탄이 들어있거든요. 예, 기비가 아마 이걸로 죽었다는 그거예요. 라잔 주지사 파벨 멀코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민간이 주거시설에 드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민간이 차량에다가 트럭에다 드론 공격하고 여기 이런 차에다가 공격하고 사람이 많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네, 벨고로드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아파트 개인 주택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공격을 했겠죠. 자포로자에 검은 연기는 뭐 연료 같은 게 불안전 연소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핀란드에서 혼란이 또 핀란드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나타나갖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 핀란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이제 발트 3국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발트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이 핀란드 이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드론이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이쪽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유조선 수출 항구. 근데 여기 공격하려고 오니까 러시아가 GPS로 아마 조졌나봐, 지졌나봐. 그러니까 여기 아님 좌표 여기라고 이쪽 가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야간에 드론이 핀란드 상공으로 날아들어 헬싱키 공항이 3시간 동안 폐쇄됐다고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투기도 출격했습니다. 드론 이 사람 핀란드인가 이 사람 출신 그 스터브 총리인가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러기를 젤렌스키가 전화했는데 실수였다고 GPS가 조금 고장나서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안 물러나고 싶었던 모양이죠. 라트비아인가 리투아니아인가 거기는 장관 석권해갖고 물러났잖아요. 예. 핀란드는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독일과 함께 러시아 국경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잠재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예요. 핀란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잘했어 젤렌스키 실수였지?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상공을 비행한 사건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핀란드가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 러시아가 너 공격하려고 일부러 너 우리 통로 제공한 거 아님이라고 트집자보다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의 영토에 진입하는 모든 드론은 위협이 된다. 이제 그 발트 3국이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그리고 또 어디예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반응을 했어요. 벨로소프 국방장관이 뭐라고요? GPS 신호 교란하라고 GPS 스푸핑하라고 올 봄에 허락했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 측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 사람 라트비아 총리 석권 정부 내각 전체가 사임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드론이 떨어져갖고 기차 공격하고 정유 시설에 정유가 아니고 그 석유 저장고 같은 데 불태우고 그래갖고 다 사임했어요. 이 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협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임을 하든 아니면 하여튼 의견 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내렸대요. 너 계속 그쪽으로 우크라이나 드론 다니면 내가 격추해버리겠어. 그 떨어져서 사람 죽어도 난 몰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허락한 적 없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예, 이제서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1년도 넘었어요. 이쪽에서 계속 드론 발견되고 이쪽으로 공격할 수 없는 곳을 계속 공격하는데 이상한데요. 이런 기사가 나온 지가 제가 볼 때는 1년도 넘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와서 러시아 이제 일처리 스타일 아시겠죠? 확실한 증거 나올 때까지는 꾹꾹 참다가 증거 딱 나오면은 딱 코앞에 들이대면서 야 가만 안 있겠어. 그러면 땡 이렇게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깃발 올리는 그 장면, 이 영상인데, 네, 뭐 굳이 그런 건 볼 필요가 없겠죠. 너무 많이 봐서. 말리에서 아프리카 군단, 러시아군이 또 테러리스트들을 또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라고 해요. 근데 봐도 뭐 이게 꽤 꼬물꼬물거리는 게 사람인지 개인지 알 수도 없고, 일단 그렇다니까, 네. 네. 네, 이 장면 엊그제 보여드렸던 러시아 드론이 제트 엔진 소리를 내면서 슉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거 프로그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탑재됐다고 그래서 목표물 근처에서 이 경로를 슉 바꿔갖고 추적을 못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한다고 합니다. 대공 지그재그 기동과 급격한 고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목표물을 공격하기 직전에 Ми з другом їхали до лісу, нас підрізали, ми злетіли з дороги. 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17세 소년인데 군 징병관들이 어른인 줄 알고 자기를 막 잡아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오해할 만하다. 야, 엄청 크다. 넌 발육 상태가 갑자기 덩치가 커갖고 너는 소년으로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야. 렌스키 모집책들이 리브네 출신의 17세 소년을 폭행했다. 그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갈비뼈와 신장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명이 제 위에 올라타서 금속 야구방망이로 제 머리를 2번 내리쳤습니다. 소년은 여러 차례 나이를 밝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폭행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풀어줬나 봐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사한 군인의 시체를 교환했는데요. 526대 41이랍니다. 누가 526이고 누가 41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많은 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2023년 이후 모든 포로 교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이 이송한 시신의 대략적인 비율을 이렇게 파란 게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겠죠. 빨간 거는 밑에 쭉 깔려 있죠. 네.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도 했다고 합니다. 205명, 200 뭐 이렇게 러시아 국방부는 205대 205 공식에 따라 포로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러시아 군인들이 가족과 소통을 하고 많이 봤고요. 이거는 또 우크라이나 포로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 측하고 무슨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대요. 전투 의욕이 넘치는 병사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병관들이 데려오지만 모두 도망치고 다시 잡혀서 끌려가도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강제 동원의 효과에 대한 한 포로 병사의 소감. 이 전쟁은 온통 드론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 얘기밖에 안 해요. 아무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당국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온갖 짓을 다해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억류된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쟁에 대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걷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길이 젖고 추웠죠. 우리 진지에 도착해서 배낭을 내려놓고 소총도 내려놓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러시아군이 우리를 조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 니콜라이 시키란다가 휴식 시간 중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을 당시 상황을 러시아 언론에 전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의과대학의 모든 학생은 여학생을 포함하여 병역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 라슈코는 이렇게 말하며 당국이 의료진의 부분 징병에 관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제가 유튜브 추천 동영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요. 스콧 리터라는 미국인인데 전 유엔 핵 사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우리 감축하려고 했는데 똑바로 하고 있어. 너는 사기치는 거 아니지 하고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핵무기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유럽에다가 공격을 해갖고 나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거 퍼왔고요. 거기에 또 오늘 또 추가로 이분 또 여기 드미트리 폴리안스키라고 러시아 유럽 그 공동 무슨 방위위원회인가 뭐 그런 OEAC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 측 대표로 있는 드미트리 폴리안스키라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저께 스콘리타가 그런 얘기 하던데 너네 정말이야? 정말 유럽에 핵 공격할 거야? 아, 나는 외교관이라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대충 이런 얘기고요. 여기 또 그 미어샤이머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 미국의 유명한 그 진실을 추적하는 교수님인데 이분 역시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압력은 커지고 있어. 야, 러시아에서 푸틴이 너무 착한 고양이처럼 전쟁을 그렇게 모범생처럼 범생이처럼 한다고 불만이 많아.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제 텔레그램에다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 존 힐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과 드론 방어의 장비 신속 공급을 지시했다. 이는 5월 14일에 발생한 공격을 충격적인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근데 전쟁 중인 나라에다가 무기를 보급하면은 그거는 참전 아닙니까? 예? 러시아가 왜 참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안 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란이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꼼짝 못 하잖아요. 미군 부대 아작을 냈는데. 그러니까 아마 푸틴도 야, 이 새끼들 한번 우리도 혼내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러시아 제1부총리이자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은 데니스 만트로포는 또 뭐 쭉 얘기했어요. 그 관련 얘기예요. 야, 이 새끼들 까불고 있어. 유럽한테 본때를 보여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과 국경의 병목 현상 그 시간을 질질 끌어갖고 여기 폴란드에서 칼리닝그라드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섬처럼 뚝 떨어진 데가 러시아 땅 영토입니다. 여기 러시아라고 써 있죠. 근데 폴란드에서 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폴란드 측에서 여기서 건물을 빡세게 해갖고 차들이 막 길거리 서갖고 세워라 내워라 한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살살 긁는 거예요. 모스크바가 자꾸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차오르게. 왜? 얘네들이 선제 공격을 해줘야 자기네는 정당하게 징병을 하거든. 그래야 자기네 불만 많은 젊은 남자애들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나고 연애도 못 해갖고 불평분만에 차 있어갖고 야, 저 돈 많은 새끼들이 우리 돈을 다 뺏어갖고 내가 수총각으로 늙어 죽게 생겼다. 야, 낫 들고 횃불 들고 가서 모가지 잘라버리자. 단두대 댕공댕공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애들을 군대에 끌고 가는 다음에 여기다 보내갖고 러시아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야금야금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김진팔의 해석이에요. 제가 해석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 쌓이면 러시아도 이제 조금씩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서 넘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유엔 공식 언어 사용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금지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미어샤이머인가? 그 러시아 외교관 이 사람도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공식으로 금지한 근데 러시아어를 가장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나라인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리스에서 잡힌 우크라이나 그 수상 드론 그거 이제 조사하고 있답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뜯어보고 있답니다. 아마 그리스에서 하고 있겠죠. 그러나 조사관들은 연료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암호화된 데이터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간 젤렌스키는 또 러시아가 우리 대통령도 죽이고 국회의원도 다 죽이고 장관도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시선 돌리기 시도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예?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러시아가 부패시켜서 뇌물을 줬어. 그래서 수사를 시켜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서방은행 시스템은 부유한 러시아인, 중국인, 인도인들의 자금을 세탁하고 은닉하도록 약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브릭스의 반부패 재판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러시아 사업자이자 전 KGB 정보요원, 영국 인디펜던트 또 이제 러시아 측 그 사업가는 서방은행 시스템 썩었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근데 부패는 다 있지 않나? 서로 정도가 문제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정보국이 여기 우크라이나 청와대랍니다. 여기 공격할 거야 그러면서 시선 돌리기 막 하고 이거 예르막
예, 젤렌스키 최측근 예르막 지금 수사받고 있어갖고 정치적으로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를 시선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 러시아가 왔다, 러시아 잘못이다, 되게 계속 그러는 거지. 트럼프하고 똑같은데. 많은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언론 투어 기획자, 그러니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그 외국 기자들을 해다가 야 여기 직접 와서 현지 인터뷰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봐.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오우야, 김진파는 방구석에 앉아갖고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길 꼭 가봐야 알겠니? 요즘 인터넷 좋고 컴퓨터로 따닥따닥 마우스 클릭하면 다 나오는 세상에. 그들은 어젯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뭔데 큰 타격을 입었대. 누가 그들은 누구야? 우크라이나야 혹시? 크렘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페스코프, 중국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접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5월 20일 중국에 또 시진핑 주석 만나려고 간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의전은 그냥 생략하고 실무적으로 진짜 할 얘기가 있나 봐요. 야, 트럼프랑 무슨 얘기했냐? 우크라이나 어떻게 한대냐? 완전히 언제 포기한대냐? 야, 미국이 임마 군대를 빼야 내가 폴란드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든 독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든 하지. 지금 무기군이 있어갖고 거기다 핵폭탄 떨어뜨리고 싶어도 좀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 뺀대냐? 뭐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합의를 했는데 유럽이 무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이를 이제 분리 대응하려는 거죠. 유럽 나쁜 놈, 미국 좋아, 이런 거죠. 아시다시피 쿠바는 브릭스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쿠바 건드리니까 우리 기분 나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거 어딘지인가, 유엔인가 어디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 기자가 계속 전화벨이 울려갖고 야, 너 나가, 안 나가? 총으로 확 쏴버린다, 이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휴대전화를 넘겨주지 않으면 총을 꺼낼 겁니다. 제발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도 한계는 있어요. 분노와 인내의 한계. 그게 이제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야 우리가 공격당했다 그러면서 자기 국내 불만 세력들을 군대에다 싹 징집해다가 러시아한테 주고 얘네들 죽여 걔네들 골치 아파, 우리 저기 빈부격차 해소해달라고 빨갱이 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막 내려오라고 권력 물러나라고 그래서 나 골치 아프니까 니네가 좀 죽여줘 이러려고 한다고 김진파랑 성악설 기준으로 줄기차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성악설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실망하잖아요. 실망을 안 해요. 맞았을 경우에는 맞아서 기분이 좋고요. 틀리면 와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어, 내가 틀렸네, 어머 기분 좋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악설은 안전합니다. 언제나 해피엔딩 성악설 만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직원들이 향후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81억 달러 규모의 차관 프로그램 조건 이행,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IMF한테 가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81억 달러 빌려줄 테니까 요구 조건이 있대. 뭐 하고 뭐 세금 거둘려면 뭐 하고 너네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돈 안 빌려주면 IMF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의 그 대기업들 거의 외국인 손에 다 넘어갔잖아요. 자본시장 개방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외국 자본을 유치했기 때문에 걔네들 세력 중에서 한국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애들은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검은머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미교포가 무슨 미국에서 그 정치 파워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정치 파워 없는 애들이 그 한국 주식을 재미교포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한국의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지금 정확히 어떤 놈들이 한국 삼성이나 뭐 현대나 대우나 그때 IMF 때 주식을 샀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폴란드 당국이 EU 시민이 아니거나 폴란드 레벨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들 대다수는 우크라이나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의사인데 폴란드에 가서 의사 못한다는 거예요. 네.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나의 투쟁, 이게 나의 투쟁이야? 이게
저 나의 투쟁은 히틀러가 쓴 책 이름이거든요. 저 중학교 때 도서실에서 그걸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두꺼워갖고 제가 웬간하면 끝까지 다 읽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그냥 글자만. 근데 제가 최초로 포기한 책 나의 투쟁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루하기까지 해. 그래갖고 포기했지. 이건 끝까지 못 읽었어. 근데 그런 걸 썼다고 또 젤렌스키가 푸틴의 주요 발언 러시아의 실업률 뭐 좋고 총생산 증가했고 좋은데 이제 그게 있어요. 러시아 그 환율이 그 러시아 돈이 가치 있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져 갖고 수출에는 안 좋답니다. 미국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200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73루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러시아 돈이 평가를 이제 많이 받는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좋다는 건데 반대로 러시아가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환율을 이제 바꾸면은 돈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들의 평판을 계속해서 미화하고 있다. 푸틴이 죽이고 싶어하는 평화 중재자 부다노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미국이 미는 미국 라인이잖아요. 부다노프는 이제 미국 라인이고 잘루진이는 영국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아마 타임즈는 미국이니까 뭐 부다노프 미국 라인 밀겠지. 이후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범죄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참여.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 이유가 매일 보여주는 위선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나브에서 희생된 168명의 소녀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45일도 연장될 것이라고 휴전 중이었다고? 계속 싸우던데 뭔 휴전? 발표했습니다. 이번 외교적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 티르 인근에 공습을 감행하고 헤즈볼라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감행하는 등 휴전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맨날 하고 있는데 여기 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1년에 공습을 감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방위군 드론이 가자지구 칸유니스 지역 팔레스타인 모스크 첨탑을 또 공격했고 아랍에미리트는 2027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푸자이라인 두 번째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그냥 파이프라인에서 여기서 수출할래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차단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란은 여기까지도 내가 차단하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이란하고 같이 싸우자 했는데 사우디 뭐 카타르 등등 다른 나라들은 싫어 안 해 너 혼자 싸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아랍에미리트는 그 지역 전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 해 우리는 손 뺄래 해봤자 우리는 손해야 지금 이런 입장이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왜 이러는 것일까 모르겠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협상을 70에서 75% 정도 마무리 지었다며 나중에 가서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뭐 또 공격한다고? 그제 핵 그 잠수함 보여줬는데 핵 잠수함 보여줘도 지금 상황이 이래요. 101달러 잘 안 올라요. 그때 저점 매수한 거 지난번에 공매도 쳤잖아요.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매도 회수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저점 매수를 했겠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12%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12%. 그러면 지금 10% 정도 올라갔으면 먹어도 될 텐데 더 올리고 싶나 봐. 그러니까 지금 핵 그 잠수함 보여줬잖아요. 이거 핵잠수함 미국 그 해군 그 공보실 제6함대 공보실에서 제공한 이 거면 잠수함 지브롤터에 있다고 이렇게 위치까지 보여줬는데 근데 안 올라. 근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오르는 거야. 그럼 안 되겠어.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해야 되겠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하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돌아온 직후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공격하면 또 오르겠지. 오르면은 딱 팔고 저점 매수한 거 팔고 다시 또 언제 시작할까? 다음 주 금요일 날 항상 하던 대로 금요일 날 또 하겠는 되나?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전쟁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마란디 교수 이거는 이제 이란 측 그 사람입니다. 교수. 트럼프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트럼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란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예. 이란 외무장관 하라 그치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와 관련하여 오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내에 위치해 있으며 그 사이에 국제 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사항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네, 지금 이란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란이고 여기는 오만입니다. 예? 오만이래요. 오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이 두 나라의 영해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제 공해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 얘만 합의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든 지나가는 통행세를 받든 관세를 받든 우리 맘대로다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수로 안내로라는 걸 봤는데요. 여기 지나가는데 배 지나가는데 이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이쪽 나라에서 배를 보낸대요. 그래서 나 따라오세요. 수로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받는데 통행세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거지. 야 여기도 수로 안내 우리 배 보내고 우리 배 따라와. 그리고 나한테 돈 줘. 내가 안내료 받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알리말 주거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사령관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가서 뭘 했느냐 그런 건데요. 대만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아시아 태평양 다른 지역 분쟁들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미 무역 전쟁은 항공기 원래 500대 보잉사 비행기 사달라고 그랬는데 200대밖에 안 샀고 관세 문제 결정되지 않았고 이란에 대한 압박 결정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결정되지 않았고 전 99%의 중요한 사안들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보잉 비행기에서 200대 사는 거 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난 이유와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러시아 측, 친러 측 채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때문에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해질 수 있고 그거는 유럽한테 불리해질 수 있고 특히 폴란드와 발트 3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협상을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게는 좋겠죠. 서방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은 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여러 가지 성과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간 거야?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건가? 약속은 왜 한 거야? 난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이미 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사후 승인하고 이제 서명식하고 악수 짝짝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번 건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뉴욕 포스트 특파원 에밀리 구디는 현장을 목격한 후 미국 대표단이 베이징을 떠나면서 중국 측에서 준 선물을 모두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직원들은 중국 관리들이 준 모든 것 즉 출입증, 백악관 직원들이 준 일회용 휴대전화, 대표단 배지 등을 모두 모아서 도청장치 있을 수도 있잖아. 옛날에 러시아가요. 그 미국 대사관에 뭔가 그 선물을 줬거든요. 벽걸이 같은 거. 이렇게 생겨갖고요. 여기 독수리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무슨 미국 깃발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이제 벽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청장치가 있어갖고 탈탈 털렸대. 그거 아마 유튜브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이겠죠. 트럼프는 시진핑이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루비오. 근데 왜 갔어? 야, 정상회담은 서로 필요한 거 달라 그러고 교역하고 잘 지내자고 가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필요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라고 간 거냐? 그냥 얼굴 보려고 노가리 까다가 왔냐? 밥 한 그릇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사이도 안 좋고 남은 거는 대만 사이에도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권이 없다고 어제 마틴 암스트롱 블로그에서도 제가 이제 링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일을 벌여놨는데 그걸 마무리하고 할지 아니면 동시 진행할지 모르죠. 시진핑 주석 중국 젊을죠. 미국에 가서 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게 금문교 같은데요. 이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마 중국 노동자들이 여기서 많이 죽으면서 지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아마 기념으로 아마 여기서 찍었을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유럽에 큰 호의를 베풀었다. 야, 이란이 미사일 새끼야 유럽까지 날아가는 거 있어. 내가 공격해줘 갖고 고맙지 그랬는데 유럽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이 유럽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유럽이 붕괴하고 있대. 이게 호의야? 유럽의 화학 산업은 이미 높은 에너지 비용, 수요 부진 그리고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다는데 트럼프는 아유 내가 임마 미사일 막 이란이 미사일 유럽까지 날아가는 거 있는데 내가 공격을 해갖고 미사일 전력은 막 약하게 했으니까 호의를 베풀었지. 하지만 망하고 있어요. 4년간 공장 폐쇄 6배나 증가하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이건 또 뭐야? 국수야? 길거리에서 국수도 먹어? 야, 우리 길거리에서 뭐 먹고 그러면 이거 못 배운 집 자식 소리 듣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못 배운 집 자식인데 이렇게 부자야. 배운 집 자식이라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닌 모양인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당히 조용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다시 또 북한하고 또 김정은하고 또 어떻게 사진 찍고 또 선거에 이용할 모양인데 김정은이 그 응할까? 뭐 아무 얻는 것도 없이 지난번에 낙동강 오리알 되고 네 이거는 며칠 전부터 나오던 거였는데요. 그 유럽에서 프랑스인가 그 어디에서 이 유람선 있잖아요. 거기서 노로바이러스인지 한타바이러스인지 그런 게 집단 감염이 돼서 뭐 사람이 뭐 병이 걸렸다네 죽었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 유럽에서는 이 팬데믹 때처럼 국민 통제 그러니까 기름값이 비싸갖고 차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정부한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해갖고 야 봉쇄 또 해갖고 방에다 가둬놓고 차 타지 마 그냥 원격 근무해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확실치 않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